한 권의 책으로 성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말도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려고 당신 책을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잠시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났다면 굳이 책으로 쓰지도 않았다. 내 체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담을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되었더라고요. 또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죽 수첩에 목표를 적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 그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내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즈 아니면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으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꿈과 목표를 가져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왜 목표를 확실히 하면 상상도 못해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보니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외선 유도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실로 엄청나다.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매 초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다. 질문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질문을 했는데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건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의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경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뇌는
패러렐 컴퓨터처럼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개의 검색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6,000개인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내 목표는 128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고액 납세자가 된다. 총리가 나에게 전화해 마케팅 상담을 부탁한다. 일본의 인기 가수 하마자키 아유미와 식사를 한다. 미국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를 실현할 목록이라고 부르는데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자 실현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나와서 깜짝 놀랐다.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계속 말했듯이 우리 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초에 10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초고성능 패러렐 컴퓨터인 뇌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이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 역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해봤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실현되어 있었다. 목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았다. 한 번은 실현되었지만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실현되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하며 놀라는 사이에도 내가 실현할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믿든 안 믿든 과학적이든 아니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저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그러니까 당신도 속는 셈 치고 목표를 몇 개쯤 적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손해볼 것은 없다. 있다면 종이 한 장과 몇 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놓은 목표 중 하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체면을 걸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기 체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 회로를 일단 차단시킨 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축하는 것이다. 자기 체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게으름뱅이인 나 같은 사람도 실증내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기 체면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그 목표를 적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반복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재 의식의 장애물을 약화시킨 다음 반복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의식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저항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의 방어벽을 쌓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 의식을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때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좀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많다. 그러나 굳이 시간을 들여 다른 방법을 힘들게 배우고 실행해 볼 것 없이 간단한 이 방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해 보는 것이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엇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는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다. 뇌의 화학 반응이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부터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연히 서점에 들렸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들듯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의 책이었다. 책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내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소에 나는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정리해고를 당하리라 체면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처음 실감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당시 직장 상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당시 연봉이 1억 원 정도였던 상사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간다 씨,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아지면서 점점 높아진다.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고 좀 더 쉽게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2가지 힌트를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이 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체면을 걸 때 당신은 잠이 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 된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 형식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 언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는 방법인데 어포메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나는 총리가 나에게 대화를 요청한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가 적힌 종이를 읽을 때 흡족하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
총리가 전화하면 어떻게 받을까? 당신이 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덩달아 들떠서는 안 돼. 이제야 전화하다니 한참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야지.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총리께서 직접 오시겠다면 시간을 내보도록 하지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해야지.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의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어포메이션이나 시각화 같은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건가?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싱겁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잘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운데 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쉬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아니,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주입받아 왔다. 성공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자 또한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공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놔두는 편이 유리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체면에 걸려 있었다. 성공은 한정된 몇몇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체면 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가끔 읽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목표가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다시 물어보자. 그럼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있나요?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20명 중 1명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라. 종이에 적어놓은 목표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조차 많아야 1%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는 한마디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상위 1% 안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습관이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나 간단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런지 아는가? 사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실히 실천하고 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중요하니까 잘 듣기 바란다.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닌다. 하하하, 이것뿐이다. 당신은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느냐고 화를 내겠지만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계발 세미나에서는 가죽 수첩과 성공 법칙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몇백만 원이나 한다. 수첩이 가죽이건 아니건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첩 양식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라도 꺼내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 두는 것, 그것뿐이다. 몇백만 원을 들여도 효과는 똑같다. 그러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문구점에 가서 클리어 파일이나 바인더 노트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목표를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외출할 때마다 클리어 파일을 가방에 넣고 다니길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니면 매일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뇌에서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목표를 읽어보라.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게 된다.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딱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틀림없이 목표 실현에 도움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만 해봐도 당신은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간다 마사노리 지음, 서승범 옮김, 생각지도 출판, 비상식적 선곡 법칙입니다. 책은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의 용기를 선사해 줍니다. 책과 함께한 이 시간, 밝고 희망찬 미래가 여러분 앞날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